여러분이 알고 있던 AI 전쟁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아마 대부분 오픈 AI의 챗 GPT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2023년, 2024년까지만 해도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보세요.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의 상식은 오늘부로 완전히 틀렸습니다. 바로 며칠 전인 2025년 11월 18일 구글이 작정하고 내놓은 제미나이 3.0이 세상에 공개되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그동안 구글은 끝났다, 덩치만 큰 공룡이다라며 비웃던 실리콘밸리 전체를 단 48시간 만에 침묵시킨 역대급 반전 드라마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번에 공개된 제미나이 3.0의 핵심 기능인 딥싱크는 말 그대로 박사급 추론 능력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챗봇이 아니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고 코딩 에러를 잡아내며 스스로 논리를 검증하는 괴물이죠. 벤치마크 점수는 역대 1위를 갈아치웠고 알파벳 주가는 발표 직후 무려 8%나 폭등하며 시가총액 3조 달러 클럽의 위험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글이 어떻게 2년 만에 패배자에서 압도적 지배자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왜 결국 AI 전쟁의 승리는 구글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비즈니스 전략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반격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계바늘을 조금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사실 AI 혁명의 시작점은 2017년 구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던 트랜스포머 논문이 바로 구글 연구원들의 손에서 탄생했거든요. 이 논문이 없었다면 지금의 챗 GPT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구글은 자신들이 만든 기술로 스타트업인 오픈 AI에게 선수를 뺏기고 말았죠. 당시 구글 내부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검색 광고 매출이 줄어들까봐, 기존 비즈니스 모델이 무너질까봐 망설이는 사이에 혁신의 주도권을 놓친 꼴이 되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구글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지금의 제미나이 3.0을 만들어냈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딥싱크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존의 AI가 컵라면이라면 딥싱크는 미슐랭 셰프의 코스 요리입니다. 컵라면은 물만 부으면 3분 만에 나오지만 맛의 깊이가 얕죠. 반면 딥싱크는 사용자의 질문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않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가 뭐지? 어떤 논리로 풀어야 하지? 이 단계에서 오류는 없나? 이렇게 스스로 묻고 답하며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시스템2 사고라고 부르는데 구글은 이걸 전 세계 50억 명이 쓰는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통째로 심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여행 일정 짜줘라고 하면 뻔한 관광지 몇 개를 나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미나이 3.0은 다릅니다. 사용자의 캘린더를 확인해서 비는 시간을 찾고 평소 선호하는 식당 스타일을 분석하고 실시간 교통 상황까지 계산해서 분 단위의 계획표를 짭니다. 심지어 이 식당은 웨이팅이 기니까 미리 예약 전화를 걸어둘까요? 라고 먼저 제안까지 하죠. 이게 바로 2025년 현재 구글이 보여주는 제너레이티브 UI 기술입니다. 사용자가 일일이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AI가 상황에 딱 맞는 인터페이스를 그 자리에서 생성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구글이 칼을 갈고 준비한 비장의 무기입니다. 구글의 반격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기술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들이 가진 압도적인 데이터와 생태계 장악력입니다. 2023년과 2024년 구글이 바드라는 엉성한 챗봇을 내놓으며 조롱받던 시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시연회에서 오답을 말해 주가가 하루 만에 100조 원이라 증발했던 흑역사도 있었죠. 하지만 그 수모를 겪는 동안 구글의 경영진은
딥마인드와 구글 브레인이라는 두 개의 거대 두뇌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사내 정치를 없애고 오직 기술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숫자를 한번 볼까요? 구글이 가진 안드로이드 사용자 수는 전 세계 50억 명입니다. 지메일 사용자 18억 명, 유튜브 사용자 25억 명, 구글 포토에 저장된 사진은 수조 장이 넘습니다. 경쟁사들이 데이터를 돈 주고 사올 때 구글은 이미 자기 앞마당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퍼다 쓰기만 하면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번 제미나이 3. 이게 무서운 점은 이 모든 서비스와 완벽하게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 유튜버가 입고 있는 옷 찾아줘 라고 말하면 쇼핑 링크를 찾아주고, 지메일로 온 복잡한 계약서를 세 줄 요약해서 변호사에게 보낼 초안 작성해줘 라고 하면 1초 만에 처리해줍니다. 이게 다른 경쟁사들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경쟁사들은 아무리 똑똑한 모델을 만들어도 결국 별도의 앱이나 웹사이트로 접속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구글은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스마트폰, 검색창, 이메일 속에 AI를 공기처럼 녹여버렸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듯 사용자는 자신이 AI를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만드는 전략이죠. 2025년 현재 여러분의 갤럭시 폰과 픽셀 폰에서 제미나이는 이미 비서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챗 GPT 켜줘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에 대고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면 구글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세상이 온 겁니다. 하지만 구글의 승리가 처음부터 보장된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2025년 초반까지만 해도 업계에서는 심각한 위기론이 돌았습니다. 바로 천문학적인 AI 구동 비용 때문이었죠. 박사급 추론 능력을 가진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전력과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챗 GPT 초기 모델을 돌리는 데만 하루에 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제미나이 3.0처럼 훨씬 더 복잡한 모델은 그보다 몇 배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이걸로 돈은 어떻게 벌 건데?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구글의 진짜 저력이 드러나는 결정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쟁사들이 엔비디아의 GPU 칩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구글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이미 10년 전부터 AI 전용 칩인 TPU를 자체 개발해서 데이터 센터에 깔아두었거든요. 남의 집 밭을 빌려 농사 짓는 경쟁사들과 달리 구글은 자기 땅에 자기 농기구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비용 구조에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격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쟁사들이 100원을 써야 할 때 구글은 30원, 40원만 써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압도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걸 비즈니스 용어로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데요. 애플이 아이폰과 iOS 그리고 칩까지 직접 만드는 것과 똑같은 전략입니다. 구글은 칩부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AI 모델, 그리고 최종 서비스까지 모든 단계를 직접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2025년 11월 제미나이 3.0을 발표하면서 충격적인 가격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푼다는 것이었죠. 경쟁사들이 월 20달러, 30달러 구독료를 받지 않으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구글은 우린 그냥 공짜로 줄게 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이 순간 AI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3.0을 무료로 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5년 11월 18일 제미나이 출시 당일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에게 피해 화요일로 기억될 겁니다.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의 주가가 그야말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특히 챗 GPT의 API를 가져다가 껍데기만 씌워서 서비스하던 이른바 래퍼 스타트업들은 하루아침에 기업 가치가 0원으로 수렴하는 끔찍한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매달 3만 원씩 내고 쓰던 글쓰기 AI 서비스가 있는데 구글 닥스에서 똑같은 기능을 무료로 제공한다면 계속 돈을 내실 건가요? 당연히 해지하겠죠. 실제로 제미나이 3.0 출시 일주일 만에 중소형 AI 서비스들의 구독 해지율이 400% 폭증했다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투자자들은 비명을 질렀고 직원들은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수천억 원의 투자를 받았던 유니콘 기업들이 순식간에 좀비 기업으로 전락하는 데는 채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냉정했습니다. 아니,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죠.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무서운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손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벤처 캐피털 업계 추산으로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증발한 스타트업 기업 가치만 약 5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경제적 해자, 즉 남들이 넘볼 수 없는 방어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자체를 보유하지 못하고 거대 기업의 API에 의존하던 사업 모델은 플랫폼 기업이 이제 우리가 직접 할게 라고 말하는 순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얘기거든요. 피터 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은 루저들을 위한 것이다. 독점하지 못하면 결국 죽는다는 뜻이죠. 구글은 지금 AI 시장을 독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전기나 수도처럼 누구나 무료로 쓰게 만들어서 AI로 돈을 벌려는 경쟁사들의 수익 모델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검색 광고와 클라우드로 돈을 벌면 되니까요. 상대방의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니라 아예 식탁을 엎어버리고 무료 급식소를 차려버린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구글이 보여준 초격차의 공포입니다. 이제 먼지 자욱했던 전장의 연기가 조금씩 걷히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제미나이 3.0 AI가 가져온 변화는 실로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들만 쓰던 복잡한 데이터 분석이나 코딩이 이제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중소기업 사장님은 제미나이 덕분에 3명이서 하던 회계 정산 업무를 혼자서 그것도 오전에 끝내고 골프 치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법률, 의료, 교육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업계 상황을 보면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연합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멀티모달 능력, 즉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을 동시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은 타이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1분당 5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학습하는 AI를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경쟁사들이 텍스트 데이터에 허덕일 때 구글은 비디오라는 4차원 데이터를 먹고 자란 괴물을 키워낸 겁니다. 재미있는 건 지금 이 상황이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면서 넷스케이프를 무너뜨렸던 90년대 브라우저 전쟁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때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체제라는 플랫폼을 무기로 경쟁자를 압살했었죠. 지금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크롬이라는 플랫폼을 무기로 AI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결국 역사는 반복됩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기술을 전달하는 유통망을 쥔 자가 승리한다는 공식은 2025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구글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오늘 제미나이 3.0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구글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업들의 전쟁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와 직장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은 인프라를 가진 자가 결국 이긴다는 것입니다. 남의 땅에 집을 지으면 언젠가 쫓겨납니다.
구글이 자체 칩과 데이터 센터라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격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듯 우리도 우리만의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비즈니스는 언제든 위태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의 힘입니다. 제미나이가 강력한 건 그 자체의 지능 때문이 아니라 메일, 캘린더, 지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무엇을 아느냐보다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업무도 투자도 고립된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생태계 속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AI가 무료로 풀리는 세상에서 단순 반복 업무나 지식 전달만으로는 더 이상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제미나이 같은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남들보다 10배, 100배의 생산성을 내느냐가 여러분의 연봉과 자산을 결정짓는 핵심 척도가 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혁신은 리더와 추종자를 구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잠시 추종자의 위치로 밀려났었지만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다시 리더의 자리로 복귀했습니다. 2025년 이후의 세상은 AI를 지배하는 자와 AI에게 지배당하는 자로 나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구글의 제미나이 3.0은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일 수도 있지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진진한 비즈니스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